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참 신용사이죠, 신용.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신용을 얻을 것인가? 바로 신독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94번째 신독이네요. 그래서 신독을 하면 신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책 내용, 주요 내용부터 볼까요? 우선 자, 책 내용을 요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독이란 한문을 보면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상가할 신자거든요. 상가할 신. 독주는 홀로 독. 혼자 있을 때도 상가해라. 즉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 행동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고 하니 우리가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의 진리, 가드의 그 경전인 그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성경입니다. 이때 유교 말하는 성은 성실의 준말입니다. 성실의 준말이고 그 경은 뭐냐? 경애의 준말이죠. 경애의 준말. 그래서 이 성실과 경애에서 앞에 두 자를 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자는 말 그대로 뭐냐면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이런 글자죠. 성경이 뭐냐면 말한 바를 꼭 이룬다. 성실하다. 뭐 성실 곧 말한 바를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애는 뭐냐면 공경할 경자,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바로 그게 경애죠. 우리 경애. 유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강조를 하고 있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그 사랑해라. 라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좀 책 내용은 요약은 아니지만 좀 보충스럽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윗사람을 존경을 하고 그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 뭐냐면 사랑하라 말은 뭐냐면 겸손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 일이 편하려면 우리가 사람은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으면 맨 먼저 누가 갑인지 누가 업인지를 딱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갑이면 을에게 겸손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순간적으로 을이라면 윗사람을 존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이치란 아무것도 어려움짐이 없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나가서나 다단계 어떤 판매를 했으나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존경과 사랑, 존경과 겸손을 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각과 을을 순간적으로 판단해봐서 내가 갑이면 상대를 겸손을 해야 되고 내가 을이면 상대를 존중을 해야만 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신독을 잘 지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죠.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옛날에 MBC 방송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방송국에 이런 프로그램인데 새벽에 어떤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 쓸 때 과연 이 새벽에 횡단보도를 빨간 신호등을 지킬 것이 안 지킬 것인가. 옛날에 이경규가 나오고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지키면 이 사람들은 쫓아가서 무슨 인터뷰도 하고 냉장고도 그랬던 주는 그 상품 행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신독은 바로 그거죠.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모성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신독입니다. 바로 율곡 이이 선생은 이와 같이
성실을 잘 실천하는 방법으로 신독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신독을 잘하면 신용을 얻는 수단이 되는 거죠. 신용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믿음을 얻으려면 의논을 해라 라고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책 내용은 일단 그렇게 봤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같이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사회가 신용이 곧 자산이고 내한테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만 있으면 그 다 상대의 재산도 내끌 수 있는 거죠. 꼭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만 내 돈이 아니고 요즘은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운용의 시대이잖아요. 운용을 어떻게 잘 할 건가 바로 그런 문제에 기결됩니다. 따라서 신용을 잘 얻는 방법이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독을 우선 해보라. 신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쌓여서 파동을 일으켜서 또 상대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에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을 얻을 상대로부터 또 신용을 얻는 방법은 뭐냐? 또 상대와 의논을 해보라는 거죠. 누가 내한테 의논을 해온다는 뜻은 그 사람이 날 믿기 때문에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의논을 해줬다. 그러면 상대는 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대로부터 신용을 얻고 싶으면 의논을 해라. 의논을 한 숫자만큼 상대와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을 하는데 내의 주장을 하고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고집 때문에 그렇다. 고집 부리면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는다. 의논을 하면 그 주위에 사람이 붙는다. 이와 같이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로부터 내의 신용을 얻으려면 의논을 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요약본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인생 요즘은 사람은 거의 관계를 맺고 사잖아요. 관계를 맺고 사는 데서 대등한 관계에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갑인지 어린지 순간적으로 얼른 판단을 해서 내가 어리면 항상 상대를 존중을 하면 됩니다. 상대를 의견을 존중을 하면 만사 해결되고 또 그럼 갑은 어떻게 하냐? 아랫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상이 바로 경례 사상이죠. 경례. 경자가 존경할 경에 사랑의 다른 뜻을 표현하면 겸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하십시오. 누가 갑인지 어린지.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상대가 갑이다 해서 항상 갑은 아닙니다. 내가 어리라 해서 항상 어린 건 아닙니다. 통상 어떠한 관계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 지금은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갑일 수 있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이제 부모가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는 이때는 자식이 갑이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가정이 되려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자식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자식이 갑이거든요. 그러면 자식 말을 잘 듣고 잘 듣는 것이 바로 존중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항상 겸손하고 그러면 자식은 떠나지 않냐고 항상 내 곁에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변합니다. 항상 갑일 수도 있고 항상 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아가는 세상이만큼 순간적으로 이 사회가 내가 잘 편안하려면 누가 갑인지 을인지를 잘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월에 그 셋째 주가 시작되는 둘째 주네요. 14일이니까 둘째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의 진리, 그 신용을 얻는 방법 정리하자면 신독을 해라. 혼자 있을 때라도 상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신독이고, 두 번째로는 의논을 해라. 의논을 해라. 세 번째, 경외선상 각과 을에서 갑을 존중을 하고 을에 대해서는 겸손 내지 사랑을 해라.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도 편안해지고 한 달이 편안해지고 남은 일생도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